묘목을 아예 사오신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아. 이충묘로 시작을 한 거죠. 이충묘를. 네. 아. 이거 지금 몇 개 정도 달렸습니까? 한 주당? 뭐 나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요? 80개에서 아주 잘 100개. 된 거는, 구성이 잘 된 거는 한 100개 정도. 예. 그리고 조금 축이 좀 미흡한 거는 뭐 한 80개 내외 그 정도 이렇게 구성이 아유, 되고 뭐 있죠. 알은 벌써 엄청 컸네요. 일단 뭐 나무가 이제 벌써 성장을 다 멈췄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러니까 가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큰다 그 얘기죠? 그렇죠. 순머지가 확실히 왔구만요. 네. 글쎄 뭐 이제 장마가 변수긴 한데 예. 작년에도 보니까 장마 때 뭐 2차 성장하는 비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축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 일반 세장봉 취형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성장 비율이 좀 많은데 예. 다축에서는 2차 성장 비율이 조금 현저하게 좀 거의 없다시피 거의 하더라고요.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무래도 주간에서 특지 없이 바로 결과지를 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이 분산되다 보니까 세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좀 세력이 강한 세력지도 없고 예. 착과가 또 되니까 양분 소모가 이제 또 과일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우짜라거나 뭐 도장성 가지 이런 가지 비율이 현저하게 줄죠. 그거는 아주 그래서 다축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그런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세력 분산을 해서 조기에 좀 이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올해 그 후지 쪽에서 네. 일반 그 방추형 네. 꽃이 많이 안 왔거든요. 착과가 안 저도 됐는데. 조금 부족해요. 뭐 예년에 비해서는. 다축도? 아니 다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축은 문제가 전혀 없다. 오히려 뭐 지금 조금 과다 착과돼 있는 거 조금 딸 정도로 좀 많이 착과가 됐어요. 예. 그러면 다축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글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 성장이 빨리 멈췄잖아요. 예. 이게 멈춘 게 화합은화도 제대로 되고 양분 축적도 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꽃눈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저희 과원 중에 뭐 여러 수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다축해서 꽃이 가장 먼저 폈고 다축에서 예, 꽃이 이게, 제일 먼저 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꽃의 양분이 좀 이게 제가 판단할 때 양분이 좋기 때문에 이게 영양 상태가 그래서 뭐 꽃 작년에 이제 화분화도 제대로 잘 됐고 양분 축적도 잘 돼서 올해 뭐 착과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다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판단하기로는 내년 꽃눈도 사실은 제가 조금 뭐 과다 착과만 안 한다 그러면 해거리만 없다면 뭐 크게 올해처럼 뭐 이렇게 꽃이 안 오거나 꽃이 왔다가도 뭐 이렇게 수정 불량이 되거나 이런 거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결과지가 다 이제 멎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축은 장점이 그런 게 있구만요. 그렇죠. 2차 생장이 없다. 네. 도장성 가지도 거의 없고. 이게 이제 안정화권에 들어가면 제가 이게 3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기에 이런 세력 분산 이게 세력지들을 이게 축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조기에 이제 꽃눈을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게 병행이 되면 3년 차 이후 되면 조금 안정권이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되게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작년보다 꽃눈 숫자가 더 많고 나무가 조금 더 안정화된 것 같아요. 느낌이. 이 구유새소는 제가 지난번에 그 김병철 그 거창에 있는 분 그분도 한번 찍었는데 이게 리드라고 흔히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맨 바깥쪽까지. 이거를 좀 키워야 기부 지금, 쪽, 이 맨 안쪽까지 이게 너무 세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 지금은 그거는 맞아요. 여기 보니까 아주 세력이 잘 분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하는 이제 기부냐 정부냐 요런 비율을 저도 이게 사실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약간 시행착오를 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제가 이제 심고 있는 것들은 정부 쪽을 이제 좀 강하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뭐 경험인 거죠 사실은. 이제 기부가 강해졌다는 거를 그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래서 겪으신 나름 거네. 뭐 저도 이제 좀 잘하느라고 하려고 했는데도 예. 기부가 강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 정부의 아, 이 뭐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모양을 너무 이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정부 쪽이 조금 약해지는. 약해지고. 예. 어. 뭐 잘 된 거는 된 것도 있는데 예. 축의 목적을 이렇게 뭐 이 수고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저는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품질 좋은 사과를 좀 많이 딸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아. 수고는 어쨌거나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제한이 없잖아요. 뭐 예. 어차피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낮추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3m에서 3m 50 정도 높이까지 키우면서 좀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재배 방식을 좀 택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거 후지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차? 근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저는 한 6년 정도면은 다 이게 제가 원하는 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좀 안정권에 되다 보니까 이런 축이 좀 덜 구성된 것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제가 목표하는 수확량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1년에 크는 게 예. 안정권에 들어가 버리니까 보통 30에서 50cm에 1년에 마감을 해버려요. 아, 성장률이. 그 정도 이상은 못 키운다. 네. 50 그러니까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정부가 일단 구성이 돼야 나머지 것들이 이제 바란스가 맞는데 이쪽이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기에는 기부를 잘라낸다고 이게 강해지질 않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에 수영을 제대로 그 원칙에 맞게 기부가 강해지지 않게 좀 구성을 해놓고 뭐 그런 재배 방식을 택해야 테이블 측지에서도 사실은 뭐 수량을 조금 많이 뽑을 수가 있으니까. 아. 테이블 축지라는 거는 맨 밑에 하단부. 요 부분을 예.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사장님께서는 이제 이게 방추형의 한계를 좀 보시고 이 다축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추형의 최고 한계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 이거 올해 많이들 겪으시는 부분들 해거리 그리고 이제 품질 저하 뭐 이런 과한 성장 뭐 이런 거를 억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광안경도 좀 불량하고 너무 세력이 또 강해. 이게 그 세력 조절이 사실은 관건인데 그걸 딱 이상적으로 세력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실패를 하는 게 이제 요 바란스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의 바란스를 한 번만 놓쳐버리면 이게 이제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수영 자체가. 후지의 경우에. 네. 후지도 그렇고 뭐 다른 품종도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광안경만 놓고 봤을 때도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인데 햇빛의 이용 효율이 이 평면 수영하고 그런 세장방 수영이라든지 이런 일반 수영하고는 광 효율 자체가 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광 효율이 높다는 거는 결국은 사과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꽃농부나 아니면 이런 뭐 약방제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광안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광안경, 광 이용 효율 이걸로 놓고 봤을 땐 이 정도의 좋은 수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초밀식도 마찬가지고 뭐 이축이나 사축이나 뭐 이런 그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의 뭐 평면의 개념인데 그런 걸 해보면 확실히 세장방 수영하고는 좀 차이가 생겨요. 재배하는 뭐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수폭이 넓은 거하고 좁은 거는 모든 면에서 유리하죠. 이 수폭이 좁아서 햇빛을 극대화시키고 통풍도 잘 되고 뭐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게 경제성 면에서는 어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확 시기가 이거는 축을 구성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고 아니죠.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초기 수확량은 이게 훨씬 높아요. 초기 수확량은? 네. 이게 만약에 세장방 취형으로 비교했을 때 같은 연생 대비 거의 2배 정말 잘했을 땐 3배까지도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이 돼요. 이게 올해 4년 차에 100개면은 세장방 취형에서 보통 5, 6년 차에 가능한 수량이에요. 100개면. 아니 주간거리가 있잖아요. 대신 주간거리 이게 3m. 이거는 3m 근데 잖아요. 수폭이 좁잖아요.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따지면 이게 거의 곱하기 2예요.
단위 면적당 네. 예를 들면 한 평당 이게 뭐 주수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식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하기가 좀 어렵고 예. 면적당 식재된 걸로 판단했을 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얘는 제식거리가 얘는 또 더군다나 복렬로 구성을 했기 그래 때문에 여기는 그러네요. 요거 저쪽하고는 한 1.5? 1.2m. 1.2. 예. 아. 저 열가는 이제 기계 다니는 길은 2.5m. 2.5. 예. 아, 여기는 이제 복렬로 이렇게 예. 근데 뭐 가깝게 이렇게 저도 했구만요. 이거를 지금 시험하려고 이렇게 복렬로 했는데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구성할 때 목표가 이제 요 시험 재배하는 요 평수에서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수확량이 과연 얼마일까?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수고를 조금 높여야 되고 일단 제식 주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열보다는 복열로 하는 게 더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2열로 구성을 하게 됐는데 예.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게 완전히 구성돼서 이 제가 원하는 수고 뭐 이 축수 이게 다 구성돼서 여기가 꽉 찼을 때 과연 광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제한을 받지 않을까. 저쪽 열이 예. 햇빛이 이쪽에서 비치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것도 있고 방제면도 이제 중간에서 방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방제되는 약이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 4년차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 약방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과연 이제 한 10년 차 이상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건 걱정은 좀 되긴 해요. 근데 예. 요즘에 이제 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뭐 이걸 수폭을 더 좁히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너무 좁게 심는 거는. 아. 물론 뭐 좁게 심으면은 그만큼 초기 수확량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예. 나중에 성목기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런 문제들 음. 그게 과연 없지 않을까 이런